자, 어르신들 10주차 두 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었죠? 더운 날, 추운 날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부24 앱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쏙 넣어두는 법을 배웠고요. 이제는 지갑에 신분증을 꼭 챙기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가장 많이 필요하신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서 바로 발급받고 또 필요한 곳에 제출까지 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내 손안에 작은 주민센터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리함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소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했듯이 오늘은 더 중요한 나의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드 건강보험 앱이 우리의 든든한 평생 건강 비서가 되어줄 텐데요. 이 앱을 이용하면 내가 언제 어느 병원과 약국을 다녀왔는지 그 기록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받아야 하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검진을 예약하는 것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요. 복잡한 서류 없이 터치 몇 번으로 모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내 손안의 주치의처럼 똑똑한 이 앱과 함께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인터넷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손안의 비서처럼 나의 건강 정보를 챙겨주는 아주 유용한 공공 앱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인데요. 병원 방문 기록이나 건강검진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 바로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라고 증명하는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같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더욱 수월하답니다. 차근차근 함께 해볼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정부24 앱에 들어가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앱,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정부24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 인증 방식이 그대로 보이죠? 즉 어려운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또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시면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 앱들을 아주 손쉽게 이용하며 내 건강 정보도 직접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를 따라 천천히 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니 이렇게 첫 화면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 위쪽에 보이는 나의 건강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최근에 어떤 병원을 다녀왔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같은 중요한 건강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서류를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죠. 마치 우리 집 서랍장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둔 것과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핵심 공간을 중심으로 앱과 친해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건강보험 앱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자주 사용하시게 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받고 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 우편물이 어디 갔나 신경 쓰이셨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내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함께 설치했던 듀건강보험 앱을 여시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보이는 첫 화면에서 전체 메뉴라고 쓰인 부분을 찾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건강 IN이라는 항목을 찾으시고 바로 그 아래 있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가볍게 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난 검진 결과부터 최근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요한 서류나 사진을 인터넷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종이 결과표는 잃어버리기 쉽지만 이제는 정부24 앱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죠. 화면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혈압과 혈당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혈압은 높은 숫자가 120, 낮은 숫자가 80 미만일 때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복 혈당은 아침 식사 전에 쟀을 때 100 미만이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숫자들을 알아두시면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어려운 의학 용어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큼은 똑똑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찍은 소중한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를 인터넷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클라우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내 몸에 대한 중요한 기록, 바로 진료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1년 동안 어느 병원에 갔는지 알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지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더건강보험 앱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앱을 켜고 전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러 메뉴 중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목록이 쭉 나타나서 정말 편리합니다. 이제 내 건강 기록도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인데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약국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더건강보험 앱이 똑똑한 건강비서가 되어준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앱을 열고 전체 메뉴를 누른 다음 건강 IN이라는 곳에서 나의 투약 내역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최근 1년 동안 제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사진을 구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기억나시죠? 이것도 비슷한 원리로 국가가 우리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보여주는 거랍니다. 이제 약 이름이 헷갈리거나 다른 지역 병원에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일 겁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냈던 내역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예상보험료 조회를 이용하면 가계 지출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손안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그럼 먼저 납부 내역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새로 일을 시작하시거나 금융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공단에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더건강보험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앱에서 증명서 메뉴를 찾아 자격특실 확인서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이 파일을 올려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바로 꺼내 쓸 수 있어 정말 편리하겠죠? 이제 직접 주민센터나 공단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전 화면에서 더 건강보험 앱 설치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진이나 중요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보관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건강 정보도 스마트폰 안에 안전하게 담아 다닐 차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앱을 열었을 때 보이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갑 속에 닳고 다른 플라스틱 건강보험증을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에 적힌 것처럼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한번 거치고 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내 건강보험증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지갑을 깜빡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바로 내 주변의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처방받은 약을 사야 할 때 더 이상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길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지도 앱을 켜주세요. 그리고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검색창에 병원이나 약국이라고 글자를 천천히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내 주변 검색이나 현위치 버튼을 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목록이 나타나 아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알아두셔도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지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소중한 사진들을 구글 드라이브라는 하늘 위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법을 배웠지요? 오늘은 사진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몸이라는 보물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더 건강보험 앱 안에 숨겨진 건강 아이라는 아주 유용한 건강 비서를 활용하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앱을 여시고 아래쪽에 있는 건강 IN 메뉴를 꾹 눌러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의 건강 예측이라는 항목을 찾아 누르면 마치 건강검진 결과를 보듯 치매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꼭 맞는 운동 방법이나 식단 정보까지 친절하게 추천해 주죠. 이제는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스마트폰으로 먼저 건강을 예방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 병원 방문 기록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정말 내 손안에 똑똑한 건강비서가 생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진첩 속 소중한 추억들을 클라우드라는 안전한 하늘 창고에 보관했듯이 이제는 중요한 나의 건강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건강을 꼼꼼히 챙겼으니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볼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국민연금 앱을 설치해서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부터 미래 설계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요? 잠시 후에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서서는 더 건강보험 앱으로 우리의 건강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든든한 노후 준비, 바로 돈 건강 아니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내 국민연금이 지금 얼마나 모였을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문처럼 내 연금 얼마나 쌓였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내가 언제부터 매달 얼마씩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직접 공단에 찾아가거나 복잡한 서류를 떼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스마트폰 앱 하나면 내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설치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든든한 미래를 직접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소중한 내 연금을 관리하는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24 앱을 설치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앱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알록달록한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앱 장터가 열리면 화면 맨 위에 있는 검색창을 손가락으로 톡 누르시고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검색 결과에 파란색 로고의 공식 앱이 보이면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 설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화면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볼 테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에 들어오시면 여러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 메뉴나 자주 찾는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면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예상연금액 조회라는 글자를 찾아 눌러주십시오. 마치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듯 내 손 안에서 든든한 노후 자산을 직접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사진이나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 같은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 보관하는 법을 배웠지요. 이번에는 정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나의 연금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또 총 몇 개월을 납부했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전체 납부 내역이라는 글자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동안의 기록이 마치 내 통장 내역처럼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노후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확인하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여겨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를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살림에 꼭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나의 소중한 연금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 앱의 첫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러 메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이 연금 지급 내역이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녀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언제 얼마의 연금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나의 연금 기록을 조회하면서 더 꼼꼼하고 주체적으로 나의 살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편리하고 든든한 기능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앱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기능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국민연금 앱을 여시고 기초연금이라고 쓰인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텐데요. 그 중에서 돋보기 그림이 있는 모의 계산 버튼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내에 따라 나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몇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가 없어도 대략적인 정보만 넣어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와 예상 금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내 노후를 계획해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앱을 여시고 서류 제출이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혹시 지난 9주차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클라우드나 내 파일 앱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때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저장해 두었던 증명서 사진이나 PDF 파일을 여기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손가락으로 콕 누르고 화면 아래에 보내기나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는 힘들게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집에서 편안하게 연금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편리한 디지털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나 손주들의 소중한 사진들을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안전한 온라인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잘 보관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할 때 안전하게 꺼내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정부24처럼 주민등록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를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나 지하철에서 쓰는 무료 공용 와이파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열린 문과 같아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우리 정보를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듣는 광장에서 내 집 주소나 비밀번호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따라서 중요한 민원 업무를 보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와이파이를 끄고 나만 쓸 수 있는 안전한 개인 데이터, 즉 LTE나 OG를 이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소중한 정보는 내가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정부 앱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중한 사진들을 구글 드라이브라는 안전한 디지털 서랍에 보관하는 법을 배웠죠. 그 서랍에 자물쇠를 거는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 자체에도 튼튼한 현관문을 달아줘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잠금은 바로 우리 집의 현관문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는 은행 정보, 병원 기록, 그리고 자녀들과 나눈 소중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 잠금 설정을 해두면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으니 정말 안심이 되겠지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꼭 자신의 스마트폰에 화면 잠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도 확인하고 민원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이를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을 따라하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나 과태료 고지서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으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상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문자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 화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별표 5개를 치고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화면처럼 택배 주소지 변경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같은 문자는 우리를 속이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파란색 주소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나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빠져나가고 은행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닌 원래 알고 있던 공식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현관문을 꼭 잠그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앱을 다 사용하고 나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집을 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배운 정부24나 건강보험 앱,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구글 드라이브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가득한 앱들은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더라도 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문을 잠가주는 것이 바로 로그아웃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시더라도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앱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문단속을 해주시는 습관을 꼭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공공 앱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중한 사진들을 안전한 구름 창고, 즉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내 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내 전화로 결제를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정지 신청을 하고 설치해 두신 은행이나 공공앱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등본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셨죠? 내 손안에 주민센터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내 건강검진 결과나 보험료 정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중요한 증명서 파일을 바로 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리거나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주차 수업의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정부24나 더 건강보험 같은 공공 서비스 앱을 직접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복잡한 서류를 떼러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다음 11주차에는 스마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줄 생산성 도구들을 만나볼 겁니다. 달력 앱으로 병원 가는 날이나 친구 모임 약속을 잊지 않게 등록하고 생각나는 것을 바로바로 메모하는 법 등을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더 유용한 기능으로 다시 뵙겠습니다.